평균 없는데 젠더드 브레인 유전적 차이를 넘는 뇌 성장의 비밀. 지나 리본 지음 김비서 옮김. 지나 리본은 미국 버밍엄에 있는 예스턴 대학 산하의 에스턴 브레인 센터에서 인지신경과학을 연구하며 국제적인 영성을 얻은 탐구자다. 그녀는 최첨단 뇌 영성화 기법을 활용해서 자폐증 같은 발달장애를 조사하는 한편 연금과학축제 뉴 사이언티스트 라이브 스캡틱스 인 더 펍 시리즈 등 대중을 위한 강연에 매년 참석하며 과학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그녀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5년 영국과학협회 명예회원으로 선정이 되었다. 평균 없는 뇌 유전적 차이를 있는 뇌 성장의 비밀. 비극 중에도 생명의 성장을 저지하는 것만큼 비참한 비극은 없다. 내면의 제한장치를 확실히 무시했던 얼굴의 두 할머니 제나와 힐다를 위하여 사랑과 응원을 보내며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나에게 많은 기회를 준 부모님 피터와 올가를 위하여,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한 쌍둥이 남자 형제 피트를 위하여, 파트너 공명 반 소믈리에 탁월한 원예가인 데니스를 위하여, 그의 무한한 인내와 지지 그리고 무수한 잔에 담긴 지인에 감사하며, 엘러와 엘레나를 위하여, 너희의 미래를 위하여,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추천사 뉴욕타임즈. 이쪽에서 단전쯤을 계획할 부분은 내가 하게 대한 세부 사항이다.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뇌를 연구했는지, 교사가 되거나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트위터에 데이크를 걸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세상의 모든 체계화된 두뇌는 이 책을 읽어야 한다. 결함이 있는 연구와 왜곡을 다룬 이 영리한 책은 정확한 유형으로 뇌의 차이를 둘러싼 연구에 메스를 대며 훌륭하다. 이 책은 당신의 내부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 신념에 맞설 것이다.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구분한 후에 다른 삶의 길로 내몰고 있다. 성차의 연구의 역사는 무수히 잘못된 해석으로 덮쳐있다. 연구와 관점으로 밀도가 높은 이 책은 과학이 너무 오랫동안 남성과 여성이 다른 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잘못된 논의를 따르다고 주장한다. 리 본의 비꼬기는 아주 재밌다. 그녀는 심리학자는 철학자가 아니라 과학자처럼 글을 쓴다. 과학자처럼 글을 쓴다. 두더지 잡기 미신. 이 책은 18세기에 뿌려든 채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어느 사상에 관한 것이다. 이 사상은 뇌를 남성이 아니면 여성으로 성감별하여 묘사할 수 있고, 행동능력, 성취, 성격, 심지어 희망과 기대에서 개인 간의 차이를 하나의 유형 아니면 다른 유형의 뇌를 소유한 덫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것이 뇌과학을 수세기 동안에 잘못 주도해왔고 악영향을 끼치는 많은 고정관념을 지지하며 사회발전과 기회평등의 길로 가로막는 관념이라고 생각한다. 뇌의 성차는 200년 넘게 논쟁, 연구, 조정, 비판, 찬양, 경시되어 왔을 뿐 아니라 그 이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만 다를 뿐 틀림없이 찾아볼 수 있는 문제다. 뇌의 성차는 정착된 의견의 영역인 동시에 전학에서 인류학에 이르기까지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이 혼재하는 모든 분야의 초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한 가지 주장은 사실인 것처럼 대중의 의식이 확고히 박히면은 깊이 정착된 믿음으로 남아버려서 덕달을 염려하는 과학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사라질 줄 모른다. 이것은 잘 확립된 사실로서 자주 언급될 것이고, 성차에 관한 문제 제기를 잠재우거나 더 걱정스럽게 정책의 결정을 주도하러 기세등등하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나는 끝도 없는 듯이 되풀이되는 이런 오해를 보며 두더지 잡기 미신을 떠올린다. 두더지 잡기는 판에 뚫린 구멍들을 통해 기계적으로 튀어나오는 두더지 머리를 나무망치로 반복해서 때려야 하는 아케이드 게임이다.
다 해치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생각인 두더지가 다른 데서 또 튀어나온다. 두더지적이라는 말은 오늘날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계속 재발하는 과정이나 새롭고 더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신속히 처리된 줄 알았던 어떤 유행을 잘못된 과정이 계속 굵어지는 모든 논의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성차 맥락에서 이것은 갓 태어난 남자 아기가 사람 얼굴보다도 디렉트 모비를 쳐다보는 걸 좋아한다는 믿음이거나 천재도 백지도 남성이도 많다는 믿음일 수 있다. 이 책에서 살펴볼 이런 진실한 수년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 매뉴얼과 살상 실용 가이드 이른바 여성인에는 서서히 동안에 보통보다 크기가 작고 덜 발달되었고 진화적으로 하드나고 구조가 응성하고 전반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묘사되는 선언을 겪어왔다. 더 나아가서 여자의 열등함, 취약함, 정서 불안함, 과학적인 부적당함의 원인이라는 그들은 어떤 종류의 책임 권력 위람에도 부적합하게 만든다는 모욕을 받아왔다. 여자의 월등한 내에 관한 이론은 내가 손상되거나 사망했을 때를 제외하고도 실제 인간은 뇌를 연구할 수 있게 훨씬 이전에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와 어떻게 왜 다른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뇌를 탓하라는 일관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주문이었다. 18세기에서 19세기의 여성이 사회적인 지적인 정서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고 19세기에서 20세기에는 여자가 맞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가정되는 부양자 어머니 남자의 여성스러운 동반자 역할로 초점이 옮겨갔다. 메시지는 한결같았다.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역량과 특성, 사회적인 지위 차이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검증할 수도 없었으면서 이 가정은 고정관념의 만고불변의 토대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말에 새로운 형태의 뇌 영상 기술이 등장하면서 마침내 여자뇌와 남자뇌 사이에 진정 차이가 있다면 어디서 비롯되는지 뇌 소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낼 가능성을 제공했다. 당신들에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새로운 기술이 제공한 가능성은 성차와 뇌 연구의 각축장에서 개인체인자가 될 것이고 뇌를 연구하기 위한 강력하면서도 민감한 방법을 개발했고 등들어 수백 년간 차이점 추구를 재구성할 기회를 얻었다면 이제는 연구 의지를 확신하고 대중매체에서 뇌와에 관한 새로운 논의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마땅하다. 뇌 영상 기술의 가능성이 정말로 그렇다면 말이다. 성차와 뇌 영상 연구는 초기부터 몇 가지가 잘못되었다. 성차에 관해서 말하자면 실망스럽게도 시대를 역행하며 하여 고정관념에 대한 역사적인 믿음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있었다. 서서히 걸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믿고 찾는 이른바 탄탄한 남녀 차이의 목록에 기반하여 연구를 설계하거나 스캐너에서 측정조차 하지 않았을 정형화된 여성 남성 특성 면에서 데이터를 해석했다. 만약에 차이가 발견되었다면 그 사건은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보다 출판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컸고 또한 숨쉴 틈도 없이 열광적인 대중매체에 의해서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순간으로 환영을 받곤 했다. 마침내 여자는 지들 연대에 형편없고 남자는 멀티태스킹에 능하지 못하도록 뇌회로가 배신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식으로 초기 뇌 영상 연구의 두 번째 장애물은 영상 그 자체였다. 그 새로운 예술은 멋지게 색으로 암호화된 뇌 지도를 생산하여 그것이 뇌를 들여다보는 창이라는 착각. 이것은 이 신비한 기관의 실시간 자극 영상이며 이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이 유혹적인 영상은 내가 신경쓰이라고 명명한 문제 뇌 영상 연구 결과가 대중언론과 뇌 기반 자기개발서 등에서 때때로 기괴하게 표현되어 먹잇감이 되어 왔다. 뇌를 설계하는 새로운 방식은 구조 자체의 크기뿐 아니라 구조 간의 연결선에도 초점을 둔다. 오늘날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제절 그리운 뇌 활동의 여러 주파수가 마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답을 돌려주는 듯한 방식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더 나은 모델을 얻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 세트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전에 구할 수 있었던 소수의 뇌가 아니라 수천 적어도 수백 개의 뇌를 사용하여
비교할 수도 있고 모델을 시험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진전들이 여성 내 남성 내의 미신 또는 현실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칠 수 있었을까?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있었던 한 가지 중대한 발견은 내가 정보 수집에 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도적이라는, 다시 말해서 앞날을 생각하는 깨달음이었다. 내는 정보가 도착하면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식별한 적이 있었던 종류 패턴을 기반으로 다음에 올지도 모르는 것을 예측한다. 만약에 일이 계획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면 예측 오류를 점하고 그에 따라 지침을 조정할 것이다. 얘는 우리가 인생 순항을 위해서 저녁길을 퇴근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불신이나 이미지 가이드를 제작하면서 다음에 올지도 모르는 것에 관해 끊임없이 추측한다. 우리는 내를 단어나 문장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우리가 삶을 빠르게 진척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패턴을 갈무리하거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모종의 자동 완성 문자 입력 장치 또는 고급 위성 항법 장치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네가 습득하고 있는 규칙이 실은 고정관념, 즉 과거의 진실이나 반쪽의 진실, 심지어 거짓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보편적인 지름길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이것은 성찰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는 우리를 자기의 충족적인 예언의 세계로 인도한다. 21세기까지 내연에서는 마치 운명적인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요즘은 언제나 다음과 같았다. 아주 어려서 발달적인 뇌에 있다고 알려진 유연성과는 별도로 다 다른 성인의 뇌는 더 커지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뇌와 거의 비슷하다. 어른이 되었다면 뇌는 프로그래밍에 했던 유전적인 호르몬 정보를 반응하는 발달의 정점에 도달한 것 뿐이다. 업그레이드나 새로운 운영체계 따위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지난 30년 동안에 변화하게 된다. 우리의 뇌는 가서 이어서 순응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뇌가 환경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이제 안다. 성장을 마친 성인기에도 뇌는 우리가 받는 교육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직무, 취미생활, 운동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현지 런던 택시 운전사의 뇌는 수소 운전사나 대직 운전사의 것과 다를 테고,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종이 접기를 배우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를 추적할 수도 있다. 이처럼 뇌를 변화하게 하는 경험이 사람들은 집터마다 다르다고 가정하면, 예컨대 남성이라는 것은 물건을 조립하거나 복잡한 3차원 표상을 조작해 본 경험이 훨씬 더 많음을 의미한다면 이런 뇌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뇌는 소유자의 성별뿐 아니라 살아온 삶을 반영한다. 마주치는 경험과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가소적인 뇌에 의해 만들어지는 평생의 인상들을 보면 머리 안쪽뿐 아니라 머리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일도 정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원성 양력으로 성차 논쟁의 배역을 전하지 못한다. 뇌와 세상의 관계는 차량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끊임없는 형방형 흐름으로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세상이 뇌와 그 처리 과정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펴보고 나면은 아무도 사회적인 행동과 그 이면의 뇌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이 협동하는 종으로 지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는 신성 이론이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규칙을 해석할 수 있다. 같은 인간끼리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또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사회적인 뇌의 구조와 네트워크를 지도하는 일은 사회적인 뇌가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뇌 집단 구성원을 찾아내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네트워크에 적절을 얻도록 행동을 안내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드러내어 왔다. 이런 전도 격차를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감시해야 할 핵심 과정이며 태어났을 때부터 심지어 그 이전부터 시작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세상의 제2연소 구성원인 의존도가 높은 갓난아기조차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세련된 사교육의 명사다. 이런 컴퓨터를 결코 본 적이 없는 에티오피아 어느 외딴 마을의 일화에서 잘 보여준다.
4분 안에 내 한 아이가 상자를 열고 어느 보수의 죄를 찾아서 컴퓨터에 전원을 켰다. 5시 안에 마을 안에 모든 아이가 그들이 설계된 40기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연구자들이 미리 깔아두었던 노래를 불렀다. 5달 안에 아이들은 고장난 카메라를 다시 작동하기 위해 운영 체계를 해킹했다. 우리 아내는 이 아이들과 닮았다. 안리 없이도 세상의 규칙을 내고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애초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예리한 탐지와 자기 조직화가 합쳐져 작동한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작동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관심을 돌리게 될 그 중에 하나는 젠더 게임의 규칙이다. 소셜미디어와 주류 매체로부터 가차없는 젠더 폭격을 받는 한 그것은 이 어린 인간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측면이다. 어린애가 규칙에 굶주린 청소동물로서 사회적인 규칙에 특히 군과 당길 뿐 아니라 가소적이어서 들의 부호 형태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순간 젠더 고정관념의 위력은 명백해진다. 만약 우리가 여자아기 또는 남자아이의 내 여정을 따라갈 수 있다면 저희는 어느 그 순간에 심지어 그 전부터 이 뇌들이 서로 다른 길 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장난감, 책, 부모, 가족, 교사 제시할 수 있다. 내 차이에 관한 논란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뇌와 모종의 성 또는 젠더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이런 논쟁과 연구 프로그램 또는 단순한 일화조차 그의 결과는 자기 시와 타인에 대한 생각하는 방식에 내재되어 자기 정체성, 자존심,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이 된다. 성차에 관한 믿음은 고정관념을 알려주고 고정관념은 보통 두 개의 꼬리표 여자아이 또는 남자아이, 여성 또는 남성만 제공하며 또 꼬리표는 역사적으로 내용이 보증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싣고 다녀서 우리가 개인을 각자의 장점이나 특이점에 기대어 판단하는 수고를 들어준다. 이 꼬리표는 그 자체로 내용 목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추가로 해당 내용마다 이것은 본성 또는 양용의 산물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을 것이다. 신경과학에서 지식이 폭증하여 새로운 정보가 입력된과 동시에 이 꼬리표의 깔끔한 양원성은 도정받고 있다. 서로 다른 여성의 남성의 신체를 생산하는 두 가지 별개의 생물학적인 테이블에선 뇌에서도 차이를 생산할 테고 뇌에 있는 이 차이가 인지적인 기술, 성격, 기질에서 성찰을 도와줄 것이라고 항상 관용되어 왔다. 하지만 21세기는 낡은 답에 도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문 자체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확실했던 것부터 차례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성성과 여성성, 성공에 대한 두려움, 양육과 돌봄 면에서 알려진 그 차이들, 심지어 여성뇌와 남성뇌라는 관념 자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짐작이 맞다. 이 책은 뇌의 성차에 관한 또 한 가지 단연관으로서 영향력이 있고 정보에 통달한 많은 진리의 발자취를 따른다. 그래도 나는 이 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낡은 오해들이 여전히 도더지 잡기 스타일로 모습만 바꿔 계속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 있으며 우리는 성취의 핵심 영역에서 젠더 격차가 얼마나 큰지 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젠더 평등 국가에서 여성과학자의 비율이 최저 수준인 이유와 같이 설명해야 할 젠더 역설들이 아직 남아있다. 젠더화된 세상은 젠더화된 뇌를 낳으리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내가 그 소유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여성과 여자아이들 뿐만 아니라 남성과 남자아이, 또 부모와 교사, 기업과 대학, 사회 전체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젠더와 성에 관한 풀이 평균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21세기가 정월해가면서 페미니즘적인 걱정을 반영하여 이 결정적인 접근법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이렇다. 오로지 사회적인 문제와 관계에 있는 문제를 일컬을 때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와 구분하여서 성은 생물학을 언급할 용도로 남겨둬야 하는 주장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나는 이 책의 핵심적인 내 차이, 어떤 꼬리표를 달 것인가? 그것은 성 차일까, 젠더 차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논란이 대부분 생물학의 핵심 역할에 관한 것임을 고려하여 나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인가 남성인가에 따라서 분명히 나뉘는 내나 개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기본 선택지로 성이나 성차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젠더 차는 주로 각 이 세상에 도착한 인간을 응습하는 분홍, 파랑, 쓰나미와 같은 사회와 쟁점을 살펴볼 때를 위해 남겨둘 것이다. 젠더화된 뇌를 제목으로 정한 목적은 우리가 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인 과정의 효과를 살펴보려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젠더화된 대명사도 걱정스러운 화체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관계에 글을 쓸 때 그 사람의 성별을 모른다면 역사상 기본 선택지는 남성형인 그였다. 기본 선택지에 도전하는 것이 이야기의 일부인 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제 1부로 넘어가서